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23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재정 적자 악화 우려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0%, 나스닥은 0.28% 상승 마감, S&P 500은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미국 국채금리도 내림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주가지수는 국채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이 이날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지수는 장 초반 부하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세액 공제 확대 등의 기한 연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12호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하는 내용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세제 개편안의 하원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채권 매수세에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백선을 회복하자 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지며 주요 지수들은 오름폭을 상당히 부분 반납했습니다. 공화당이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썬너는 37%, 솔라엣지 25%, 퍼스트솔라 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업계에 인수합병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폭등했는데요. 아이온큐는 36%, 리게티는 26%, D웨이브는 24% 폭등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미국 피센트 7 중에는 애플만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전날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한 구글 글라스 등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한 뒤 기대감이 유지되며 이날도 1%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는 5월 들어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탠드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은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예비치가 52.4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3으로 전월치를 50.1을 상회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 동안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이라고 밝혔고 직전주 수준 22만 9천 건과 시장 예상치 23만 건을 모두 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유명 증권사 오펜하이머가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정부의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에도 엔비디아가 AI 전용 칩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한 엔비디아의 칩을 조립하는 대만의 퀀타 컴퓨터와 페가트론이 AI 수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는 0.7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8%, 1% 가까이 상승했으나 다른 반도체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0.57% 하락한 4,775.47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AMD는 1.20% 하락, 인텔은 0.68% 하락, 마이크론은 1.05, 퀄컴은 2.60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중국의 경쟁업체 BYD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는 소식에도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1.92% 상승하면서 341.04달러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2.64, 반면에 리비아는 2.63, 누시드는 3.9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국가부채 급증 우려와 경제지표 부진 등에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상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의 추가 증산 논의 소식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61.20달러 0.60%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 등이 하락했습니다. 온스당 3,295달러 0.60%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593.67포인트 1.2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등에 외국인이 4,859억, 기관이 4,318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중화권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진혼생명과학,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동홀딩스는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일동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조 동아원은 라면 수출 호조의 직접적 수혜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7.67포인트 0.82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중화권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셀리드, 더바이오메드, 그린생명과학은 이 현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콕스는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국전약품, K바이오, 우정바이오, 메타케어 코로나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 MS는 마스크 관련주이면서 코로나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놀리션은 기존 코로나 진단 핵산 추출 기술로 니파 바이러스 진단 가능 정망 소식이 나오면서 제놀루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탈모 치료 공약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서 이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발글로브는 어제 신규 상장 업체인데 화장품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2파워는 글로벌 GM 펀드의 지분 4.99%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니너스는 100억 원 규모의 CB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라인 소프트는 옥스퍼드 대학병원에 이어서 영국 정부의 AI 솔루션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지라갈륨 전력 소자 구동에 특화된 고성능 게이트 드라이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2분기부터 증익 국면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육물산은 이재명 정책주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이날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집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